후보자님, 네. 경기도 군포을의 이하경 의원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최성장의 시대를 지난 50년 살아왔습니다. 신화라고 여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 자랑스러워했고 세계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대국 10위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또 경제 불평등 지수 1위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는 위기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공통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왔던 성장 모델, 즉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더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 고르게 나가지 않아서 경제 생태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소액주주, 이해자 중심의 경제 시스템, 또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내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사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대기업들, 지금 10조 이하의 대기업들은 이제 부당 내부 거래, 또 사익 편취, 종수에 일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맹점이 지금 생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공정거래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중소상업 유통 분야의 문제입니다. 이게 10수년 사이에 거의 유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의 유통 영역이 대기업들의 침투로 인해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대로 놔두면 650만 자영업자들이 고사하고 맙니다. 그건 전부 길거리에 나앉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 중소상인들의 문제, 가맹사업자들, 대리점들, 또 영세사업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적하신 사익 편취 규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5조 이상으로 이제 적용되는 영역인데요. 5조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현행 23조 1항 7호의 부당 내부 규제밖에 없는데요. 이 제도의 집행을 좀 더 엄정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국회와 상의해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유통점과 같은 그런 유통산업 분야에서 가불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개선 노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내정되시고 나서 염려가 대기업을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로서 오히려 기업의 특혜를 보거나 이익을 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신상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회이사들 요청도 많이 들어왔을 테고 또는 연구비를 주겠다고도 했을 테고 강의를 했다랄지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했던 지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 그런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시민단체의 성과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구비 또는 위원회, 사회이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체 거절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제 스스로도 상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어떤 정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훈수만 두는 것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존경하는 박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자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해서 좋은 파트너였고 함께 공부해 오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사적인 인연을 접어놓고 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좀 작은 것들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 질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 연구관 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금발심인가요? 네. 거기 위원도 하셨고 3가지 정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신 답변은 정확하진 않다. 네, 지적을 맞습니다.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전에도 한번 정무위에서 제가 지적드렸지만은 인수위 없는 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총리를 제외하고 첫 번째 청문회 나오셨는데요. 검증동의서 며칠자로 작성하셨어요? 검증동의서, 인사 검증동의서 서명하시잖아요. 서명해서 제출 안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명해서 제출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하기 한 3일 전에 하셨나요?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대충 일주일에서 3일 사이겠네요. 한 4, 5일 전, 네. 예. 왜냐하면은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했고 5월 17일 날 인사 발표를 했고 검증 동의서는 그 사이에 작성됐으니까 아마 4, 5일 전에. 네, 네. 그 4, 5일 동안에 청와대가 제대로 지금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는 공직 경로를 거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먼저 내정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판단과 선택 또 준비 태세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거 하나 더 여쭤보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3월 15일 문재인 후보 캠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사임하신 것으로 우리 지금 경력증명서에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3월 23일자로 사임 사직서를 제출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서류상의 미비입니다. 전 정확한 팩트야. 어차피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사임하고 가시는 거였으니까 그걸 절차적으로 이게 온당하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좀 더 정부가 인수위 없는 새 정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훨씬 분발해야 된다. 그런 점 말씀드려요. 그동안에 김상조 위원장님과 저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죠. 그런 점에서는 함께 의논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중간 지주회사 문제를 2008년도에 처음 김상조 후보자께서 꺼내셨을 때 제안하셨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게 혹시 삼성에 일정하게 퇴로를 열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표명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대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한 분이 김상조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이제 그런 대안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편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중간 지주회사 제도에 반대하는데 이것이 그 본연의 원칙과 어긋난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박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금 그 정부 여당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해서 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여전히 남는 우려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이 적극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대기업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보자의 영향. 예. 하고요. 또 하나는 중소상업 유통 분야의 문제입니다. 이게 십수년 사이에 거의 유통시장의 중소 상인들의 유통 영역이 대기업들의 침투로 인해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대로 놔두면 650만 자영업자들이 고사하고 맙니다. 그건 전부 길거리에 나앉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 중소상인들의 문제, 가맹사업자들, 대리점들, 또 영세사업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성장 체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사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대기업들 지금 10조 이하의 그 대기업들은 이제 그 부당 내부 거래 또 사익 편취 종수에 일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맹점이 지금 생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공정거래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님, 네. 경기도 군포을의 이하경 의원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최성장의 시대를 지난 50년 살아왔습니다.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 자랑스러워했고 세계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대국 10위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또 경제 불평등 지수 1위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구 절벽으로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더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 고르게 나가지 않아서 경제 생태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소액주주, 이해자 중심의 그 경제 시스템, 또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내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중심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는 위기까지 그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공통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왔던 성장 모델, 즉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